과거 일 어쩌고 이런 걸 들을 일이 없으니 그냥 별 생각은 안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 김대리 있지? 김대리가 재수씨랑 동창이더라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대. 저번에 우리 밖에서 다 같이 밥 먹었을 때 그때 지나가다가 본 모양이야. 어머, 그래? 신기하다. 여기서 지역도 멀고 거기 작은 학교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동서도 여기 오고 나서는 동창들 거의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언제 한번 서로 소개해줘. 엄청 반가워하겠네. 근데 왜?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 그게 김대리 말로는 재수씨가 고등학교 때 좀 좋은 애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소문이 많이 안 좋았나 봐. 김대리도 처음에는 그냥 말하지 말까 생각했었는데 회식하다가 말하더라고. 내가 괜한 얘기를 들은 건가?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재수씨 얼굴 보면 좀 그러기도 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우리가 끝까지 몰랐으면 솔직히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잖아. 그만큼 지금은 싹싹하고 성격도 좋고 시동생이랑도 잘 지내던데? 어머님이랑도 자주 만나는 것 같고. 과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일단 소문만 듣고선 믿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남편은 찝찝해했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밝힌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게 있을까란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좀 더 일찍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겠구나 싶기도 했네요. 어쨌든 소문이 그렇다고 했던 거와는 다르게 막상 만나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동서였어요. 더군다나 앞선 여러 사건들이 싹 사라질 정도로 살림도 살뜰하게 잘하고 시동생과도 시댁과도 잘 지냈죠. 가끔씩 시동생 부부와 함께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동서는 저희 딸을 너무 살뜰하게 잘 봐줬어요. 동서, 진짜 동서 오고 나니까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내가 질투날 정도야.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동서를 좋아하지? 동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잘 봐?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보니 동서 임신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몸 건강 잘 챙겨. 요즘은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더 늦기 전에 둘째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젠 우리 딸로 충분하지 뭐. 형님, 저는 수빈이 같은 딸 낳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야무지고 착하고 순하고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형님네랑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다 수빈이 만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전에는 남편이 조카를 엄청 좋아하길래 왜 이렇게 애틋하나 생각도 들었었는데 막상 수빈이 만나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여보, 수빈이가 엄청 귀염둥이라니까. 우리 집에는 보물이야, 보물. 그렇죠, 형수님? 그나저나 형수님 임신하셨을 때도 이렇게 힘드셨어요? 저희도 아이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한 번을 성공 못하더라고요. 제가 요새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그런가, 요즘은 그냥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 네가 가서 검사를 받아봐. 내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 일만 해서 그런 것 같아.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지. 재수씨만 노력할 게 아니라 네가 더 노력해야지. 요즘은 젊다고 다 빨리 임신하는 건 아니니까 여유롭게 신혼도 즐기고 해라. 아주버님, 저희는 얼른 수빈이 같은 딸 낳고 싶은걸요? 신혼도 중요하지만 딸이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빈이를 자주 봐야 저희가 딱 이렇게 똑 닮은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형님이 기운도 주세요. 저희 노력하는 만큼 얼른 아이 가질 수 있게 형님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동생 부부와의 식사 자리는 늘 화기애애했어요. 중간중간 저보다 더 나서서 딸을 데리고 나가 놀아준 덕분에 저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씩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매일 딸을 돌아가면서 재우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딸을 재우더니 오늘은 이상한 소리를 했다면서 말을 했어요. 여보, 혹시 여보 딸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 용돈 준다고 하는 거. 딸이 갑자기 자기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네. 자기랑 놀려면 돈을 줘야 한다면서 나한테 돈을 주래. 혹시 여보도 이런 말 들은 적 있어? 아니, 전에는 그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말하니까 이상하네. 혹시 친구들한테서 들은 걸까?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 내일 한번 유치원에 물어볼게. 그냥 친구들 하는 말 흘러가면서 듣다가 잘못 쓰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고 보니 요새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저번에는 내가 재우는데 자기가 귀여운 척 하냐 물어보더라고. 누가 자기한테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그랬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건가? 그러게. 나도 저번에 그런 말 듣긴 했는데 그냥 친구들이랑 장난하면서 들었던 말인가 했거든. 근데 자꾸 말하는 거 보니 심각한가 보다. 나도 물어보니 아빠한텐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안 물어봤어. 나중에 수빈이한테 슬쩍 물어봐야 되겠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아유, 정말 잡히기만 해봐. 딸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은 왜 자꾸 그런 걸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 7살 딸은 작은 엄마가 생겼다고 동서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라고요. 동서는 딸이랑 놀아주겠다면서 자리를 피했고, 저는 그대로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딸이 갑자기 조용하길래 슬며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딸에게 몰래 속삭이며 말한 말이 바로 거지야, 10,000원 줄 테니 귀찮게 굴지 마 하더라고요.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 소리를 치려고 했는데 저보다 이걸 먼저 듣고 화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아버지셨답니다. 시부는 크게 호통치며 사생결단을 내셨어요. 이게 어디서 감히 집안 목숨줄을 건드려? 애 밑에 꿇어? 어디다 대고 거지라고 하고 10,000원짜리 들이밀면서 귀찮게 굴지 말라고 해? 새 식구라고 오냐오냐 이뻐해 주니까 이따위 짓을 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떻게 우리 귀한 손녀한테 그따위 말이나 짓거리고 있어? 얼굴 보기 싫으니 당장 썩 꺼져! 아이고, 철용이 아빠,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작은 애한테 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진정하고, 작은 애야, 네가 한번 말해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수빈이가 뭐 실수해서 혼냈니? 아니, 철용이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진짜 수빈이한테 거지라고 한 거니? 귀찮게 굴지 말라고 돈 들이밀었던 거야? 아니지?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전 솔직히 좀 너무 하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임신하고 아이 낳았어도 이렇게 사랑으로 아껴주셨을 거예요? 제가 손자를 낳아도 어머님 아버님은 오로지 첫째 손녀만 우쭈쭈 하실 텐데 그거 서운해서 그랬어요. 오늘도 보세요. 애가 이렇게 저만 졸졸 쫓아다니는데 누구 한 명 혼내는 사람 없고 제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뭐? 수빈이가 너만 언제 쫄쫄 쫓아다녔어? 네가 수저 하나 놓기 싫어서 애 잡고 늘어진 건 아니고?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네 둘이 노는 거 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너 수빈이한테 뭐라고 그랬니?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이쁜 척 하지 말라고? 가족들이 진짜 너 이뻐서 그런 줄 아냐고 막말하던 거 너 아니었어? 그거 듣고서도 난 내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다. 우리 앞에서는 누구보다 수빈이 잘 챙기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 그동안 수빈이가 그따위 말을 들었을 생각하니 내가 억장이 무너져. 당장 내 앞에서 썩 꺼져. 아버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생각 없이 한 말이긴 하지만 솔직히 여기 가족들 너무 수빈이만 챙기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새 식구인데 저는 챙겨주시지도 않으시고 늘 수빈이. 저는 새 식구 아니에요? 네가 뭘 얼마나 주목을 받아야 만족하는지 모르겠구나. 수빈이는 어린아이고 넌 어른이야. 네 말대로 네가 새 식구니 그동안 네가 정한 비싼 식당이며 가게들 우리 군말 없이 싹 다 가서 계산도 했어. 네 형님이 잘 먹지도 못하는 횟집을 기어이 가야만 한다고 고집을 부려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그 정도 배려를 해준 건 아무것도 아니었니? 두말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너 같은 며느리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수빈이는 우리 집 보물이야.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네가 이렇게 무시를 해? 이 집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마라. 시부는 크게 화를 내면서 동서를 내쫓았고 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동서는 시동생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사실 시댁 식구들이 저희 딸을 보물로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딸은 어릴 적부터 시댁 식구들 목숨을 여러 번 살렸기 때문이었죠. 도리가 지났을 때쯤 다 같이 시댁에서 자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새벽에 집이 떠나갈 듯이 울었을 때가 있었어요.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 다 깨서 불을 켜니까 칼까지 들고 있었던 강도가 집으로 들어오던 찰나였었죠. 그 후에도 가족여행을 떠나다가 갑자기 딸이 이 길로 가지 말자고 너무 울어서 경로를 급 변경한 적도 있었어요. 이날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잔뜩 깔려서 크게 몇 중 추돌사고로 사망자까지 나왔었는데 딱 저희가 지나갈 뻔한 시간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시부가 내열관에 거의 막혀 있었을 때 내 딸이 시부를 보고선 할아버지가 이상하다며 계속 말을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내열관이 막혀 터지기 일보 직전에 발견을 한 적도 있었고 시동생이 새벽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 있었는데 딸이 자다가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서 고집부려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으려고 멈춰선 시동생 코앞으로 차가 지나가 다행히 사고를 면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 밖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어 그 후로 저희 딸은 시댁에서 귀중한 존재가 되었죠. 이렇게 귀중한 손녀에게 함부로 말을 했으니 시부는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날로로 시동생은 동서와도 크게 다퉜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잘 풀어나가는 듯 보였지만 어느 날 시동생은 이혼을 하겠다며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아이 생각이 없으니까 우리 수빈이한테도 그따위로 말할 수 있었던 거지. 형수님, 진주 걔 지금까지 뭐 했는지 아세요?
피임 시술 받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자기 산부인과 검사했는데 이상 없었다면서 임신 안 되는 거 다 제 탓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얘기하더니 저 그 집 가서 저 때문에 임신 안 되는 거라고 얼마나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 몰래 피임 시술 받아서 임신이 안 됐던 거였어요. 네? 피임 시술이요? 아니, 임신을 하기 싫으면 말을 하면 되지. 무슨 피임 시술까지 받아요? 그러면 동서가 지금까지 임신하고 싶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기까지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서? 동서랑 얘기는 해봤어요? 네. 그냥 자기는 아이가 싫대요. 지금까지 수빈이랑 잘 지냈던 것도 그냥 잘 지낸 척 한 거였다고. 자긴 평생 아이 낳을 생각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말이라도 하지.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빨리 애 낳고 싶다고 하더니만 진짜 속았어요. 그거 말고도 그동안 살뜰하게 살림하는 줄 알았는데 제 돈 가지고 친정에 다 퍼다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나마 마이너스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에휴. 동서는 생각보다 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저희에게 했던 말들은 죄다 거짓이었죠. 누구보다 시동생은 더 이상 동서를 믿지 못하겠다며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시동생 말로는 동서도 이혼을 원할 거라고 했지만 동서는 끝까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아무리 시동생에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는지 저에게까지 연락이 오더라고요. 형님,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상황은 잘 풀리고 있는지 저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이야 저쪽 집 사람이지만 형님이랑 저는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랑 편먹고 어떻게든 잘 풀려고 해야지. 뭐 어쨌든 남편은 자꾸 헤어지자고 저한테 겁주는데 진심은 아닌 거 알지만 계속 집에는 안 들어오고 있어서요. 혹시 거기 있어요? 와, 이런 게 뻔뻔하다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올 수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딸한테 한 말 사과나 해. 그따위 말 짓거려 놓고 지금 나한테 뭐? 서운해? 장난하자는 거야? 내가 이 집 사람이던지 외부 사람이던지 그건 아무 상관없고 너 같은 애랑은 같은 편 안 먹어. 어머, 형님, 어떻게 너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동서 잘만 했으면서 형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입장을. 저는 이제 들어온 새 식구인데 고작 7살 꼬맹이한테 시선이 집중되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이거 완전 또라이네. 뭔 생각으로 사는 거야? 어떻게 어린애랑 어른이랑 비교를 하고 앉아있어? 진짜 욕을 먹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가 본데 너한테는 욕도 아까워. 꼴 보기도 싫으니까 꺼져. 버라이어티에 했던 동서는 결국 시동생의 이혼 소송으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동안 속이고 피임을 해왔던 것, 재산을 친정에 전달한 것 등등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시동생은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답니다. 처음에는 딸도 조금 불안해하고 마음 아파했지만 저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 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손주 조카 때문에 이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우리 딸에게 너무 유난인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 시댁 얘기를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곁에는 늘 긍정적이고